운동을 아예 안 해요? 숨쉬기만 하면 되지. 아니 쌤 숨쉬기만 하고 있잖아 맨날. 자 우리 이거 고정은은 어디까지 했어요? 이제 1시 1이요. 몇 페이지? 63분. 아 63초. 자 여기 한시인데요. 이게 저번에 이건 얘기했었죠. 이게 글자 수 가지고 이제 뭐 몇 원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죠? 뭐 글자 5개 하면 뭐요? 5원이 있고 7장을 뭐 7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4줄짜리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럼? 절구라고 그러고 8줄짜리는 이제 율시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상 8줄 이상 되면 뭐라고 그래요? 고시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정지상의 송이는 뭐가 돼요? 7원 절구가 되죠. 7자 5자가 7자 4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송이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는 이를 보내며 뭐 이런 뜻이에요. 번역하면 송 보낼 송자죠. 사랑하는 이를 보내며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줄짜리인데요. 그냥 뭐 빨리 비겐 긴 언덕에 풀빛이 푸르고 무슨 심상이에요? 시각이죠. 남포가 이제 이거 저기 어디냐면 남포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대동강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으면 있잖아. 여기 그 평양에서 이렇게 쭉 배 타고 가다 보면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여기 항구가 이제 남포예요. 서울에서 이제 배 타고 쭉 가다 보면 나오는 여기 항구가 어디야? 한강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나오는 도시 있잖아. 서울의 관문. 인천이잖아. 여기 평양도 마찬가지예요. 평양의 그 끝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남포인데 여기가 이제 바로 뭐가 돼요? 이별의 장소가 되죠. 평양에 있는 어떤 이별의 장소 알겠어요? 평양에 있는 평양 근처에 있는 어떤 대동강 그 변에 있는 거 알겠어요? 그 바로 밑에 줄에 그래서 대동강이라고 나오잖아. 오케이? 평양 대동강에서 쭉 타고 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이별의 장소고요. 그래서 남포에서 님을 보내면 슬픈 노래를 울먹이네. 그래서 일행하고 이제 이행이 있는데요. 일행은 이제 뭐에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행은 이제 어떤 이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일행하고 이행. 이게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나요.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삼행에 보면 뭐가 나와요? 대동강물이 언제 마른가? 그 대동강물이 아까 얘기했잖아. 어디에 있는 강이라고? 평양에 있는 강. 우리 서경별곡 하면서 배웠잖아. 서경별곡 안 했나? 안 했구나. 81쪽에 보면 서경별곡 할 때 또 나오는데 대동강이 이게 평양에 있는 강 이름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나타내요? 이 강은 바로 어떤 이별을 상징합니다. 어떤 이별 또는 이별을 상징하죠. 그래서 대동강물이 어느 때 마를 것인가? 표기법 뭐예요? 어느 때 마를 것이냐? 표기법 뭐예요? 묻잖아. 서리법이고요.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강물에 더해간대요. 야, 내 눈물이 맨날 떨어지기 때문에 내 눈물은 아니죠. 이게 이제 어떤 이별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맨날 떨어지기 때문에 대동강물이 안 마를 거래. 말도 안 되잖아. 과정법이죠. 여기 쓰이고 있는 이제 표현법이 이제 과장, 아까 이제 서리. 그다음에 이제 삼행하고 사행이 뭘 이뤄요? 도치를 이루죠.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강물에 더이기 때문에 대동강물이 어느 때 마르겠니? 뭐 이렇게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삼행하고 사행하고 표기법 뭐라고요? 도치법입니다. 도치법이 순서 바꾸는 거잖아, 말 순서. 갔니? 집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부병루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평양에 있는 누각 이름이에요. 이것도 이제 평양에 그 대동강에 있는 누각 이름입니다. 부병루예요. 그렇죠. 평양 대동강에 있는 누각 이름입니다.
부병로. 그래서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이건 절 이름이에요. 잠시 부병로에 올랐네. 아, 요거는 글의 종류가 뭐예요? 이거는 글자 5글자잖아. 그래서 오언 뭐예요? 몇 줄이에요? 오언 율시가 되죠. 얘는 오언 율시가 됩니다. 한자로 쓸 것이 우리말로 쓰니까 아르비아 숫자로 썼네. 오언 율시 7원 절구. 아니 상관없어. 뭐 어쨌든. 그래서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로에 올랐네. 그 부병로에 올랐어요. 이 누각에 올랐어요. 그래서 텅 빈 성에 자, 텅 빈 성은 이제 이건 이제 바로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인간을 나타내죠. 인간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요? 어떤 유한성 뭐 이런 걸 드러냅니다. 유한함. 아무도 없잖아 사람은. 근데 조각달은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의 구름 아래에 바위는 늙었어요. 그래서 조각달하고 구름하고 바위는 뭘 나타내요? 이건 바로 자연을 나타내죠. 자연은 어때요? 무한하죠. 무한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하고 뭐가 대비되고 있어요? 그렇지.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여기 나타나죠. 오케이? 네. 여기도 이제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나죠. 자연과 인간의 대비.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자, 기린마는 바로 누굴 나타내냐면 이게 저기 그 고구려 동명왕이 타던 말을 말하는 거예요. 동명왕. 주몽 알죠? 주몽. 그 동명성왕 있잖아.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고구려를 일으켰던 그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말이에요. 그래서 기린마는 어디로 올라갔다고? 하늘 이게 떠나갔다 이게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건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말이 알겠어요? 여기 이제 빠져 있어요. 하늘로 올라간 거 이게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 이제 기린마는 이제 이 주몽이 말 타고 하늘로 올라갔대. 그런 설화가 있어야 알겠어요? 그래서 천소는 바로 누가 돼요? 이 사람이? 바로 동명왕이지. 천소는 바로 동명왕이죠. 그래서 천소는 지금 어디에서 논이는가? 어디서 논이긴 뭐 죽었겠지. 그죠? 이것도 뭘 나타내요? 이거 두 줄은 바로 인간의 유한함을 나타내죠. 인간의 유한함을 나타내죠.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보는 날이 그렇죠. 산은 푸르고 강은 저절로 흘러요. 그래서 산과 강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이거? 자연을 나타내죠. 자연은 어떻다고? 무한해요. 그죠? 무한합니다. 자연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연의 무한성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총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 3, 4, 5, 6, 7, 8, 8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 2, 3, 4는 외부적 상황을 나타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선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 7, 8은 뭐가 돼요? 어떤 내부적인 어떤 감정. 이걸 뭐라 그래요? 후정이 됩니다. 선경 후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겉으로는 이제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뭘 나타내요? 아니 표면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고구려 멸망을 슬퍼하는 거가 돼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고구려 시조잖아. 여기 동명왕이. 그래서 고구려 멸망을 슬퍼하는 거 뭐 읽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면적으로 어떤 본질적으로는 이제 뭘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이색이 이제 고려 말의 학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 왕조의 고려의 멸망을 슬퍼하는 겁니다. 주제가 이거예요. 고려의 멸망을 뭐예요? 슬퍼하는 겁니다. 별로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아니 그렇지. 안 중요한 거 아닌데 한시가 잘 안 나와. 한시가 잘 안 나오니까 빨리빨리 보고 갈게요.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사리화 나와 있는데요. 사리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근심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심하여 얻은 곡식 뭐 이런 뜻이에요. 아 근심하여 얻은 꽃인데 바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곡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 제목 자체가 사리화라는 뜻이 뭐냐면 근심하여 얻은 꽃인데 이게 곡식을 나타냅니다. 짧으니까 빨리 볼게요. 이것도 7원 절구인데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랍이 홀로 밭 갈고 맺는데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느니 그래서 벼하고 기장이 바로 뭐가 돼요? 곡식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참새야 어디서 오가느냐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고 있죠.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늙은 호랍이는 바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농부를 나타내고요. 얘는 바로 농부고 그 다음에 이제 참새는 뭐가 돼요? 농부의 피땀을 빨아먹는 바로 탐관 오리가 됩니다. 이 두 개가 뭘 이뤄요? 대조를 이루게 되겠죠. 탐관오리 비판이에요. 오케이? 한자로 뭐라고 그래 이거를? 가렴주구 뭐 이런 걸 써요. 그 다음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뭐라고 그래요? 가정맹어호라는 말이 있어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가렴주구 뭐 이런 거죠. 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할까 말까 이거. 아니 하긴 해야지. 춘흥하고 어옹이 나와 있는데 춘흥은 이제 이게 봄의 흥치 뭐 이런 뜻이고요. 그 윤선도의 만흥 있잖아 너네 그 교과서에 있는 거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비슷하긴 하지 그렇지. 이게 봄의 흥치 뭐 이런 뜻인데 봄비가 가늘어 방울도 듣지 않더니 듣다 그럼 이거 뭐냐면 이제 떨어지지 뭐 이런 말이야. 듣지 떨어지지. 아 이것도 한시구나. 그래서 봄비가 가늘어서 방울도 떨어지지 않더니 한밤중에 약간 소리가 나는 듯 했네. 그래서 시각하고 청각 나와 있고요. 눈노가 남쪽 계울에 불이 불었어요. 그래서 눈이 녹아서 개울이 됐잖아요. 뭐가 나타나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니 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풀싹은 이미 얼마나 돋았는 거. 풀싹은 바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봄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뭘 나타내요? 대조가 되겠죠. 계절의 변화. 그 다음에 어옹 나왔는데요. 어옹 이게 이제 어부 늙은이 뭐 이런 뜻입니다. 어옹 그러면 어부 늙은이 뭐 이런 뜻이에요. 어부 늙은이. 주의할 게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어부는 진짜 어부예요? 가짜 어부예요? 가짜 어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관념적인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관념적이고 약간 추상적 존재라고 그래요. 실제 어부가 아니고 맨날 낚싯대 메고 놀러 다니는 어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관념적이고 추상적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로 볼게요. 그래서 헛된 일을 따라 허덕허덕 바삐 다니지 않고 헛된 일은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공명이죠. 이게 헛된 일은 이게 이제 어떤 출세, 공명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출세와 공명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당연히 헛된 거니까 당연히 부정적이겠지. 그래서 헛된 이름을 따라 허덕허덕 바삐 다니지 않고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물과 구름은 뭐가 돼요? 당연히 자연이 되겠죠. 얘네들은 자연이 될 겁니다. 요거하고 또 뭘 이뤄요? 대조.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천리에 끼었고 맑은 가을날 옛 기슭엔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자 계절적 배경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났죠. 그렇지. 가을이라고. 그 다음 서울길의 붉은 먼지. 자 맨날 나오는 겁니다. 자 서울길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이게 도시의 삶, 세속적 삶이에요. 그 다음 붉은 먼지. 이거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붉은 먼지. 맨날 나오는 거잖아. 홍진, 풍진.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니까 홍진, 풍진. 아니 몇 번을 했는데 이거를 야 이러시면 안 되죠. 서울 붉은 먼지 나오면 무조건 다 뭐냐? 부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다 뭘 나타내는 거야? 어떤 속세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거 한자로 뭐라고 그런다고 붉은 먼지? 홍진이라고 그런다니까. 홍진, 풍진. 뭐 비슷한 말 많아요. 뭐 먼지 낀 세상. 먼지 나오면 다 안 좋은 거예요. 홍진, 풍진, 뭐
진세, 또 뭐 비슷한 말로 뭐 있어요? 인세라는 말도 있어요. 인간 세상. 속세도 같은 말이 알겠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무조건 나쁜 거. 반대는 뭐예요? 당연히 이거의 반대는 자연. 자연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초록도롱이 푸른 삭과 이게 바로 뭐예요? 자연. 이게 바로 그렇지. 초록도롱이 푸른 삭과 이게 바로 당연히 자연입니다. 얘는 당연히 좋은 거죠. 이거하고 뭘 이뤄요? 대조를 이루고요. 도롱이가 뭐냐면 있잖아. 옛날 그 사람들이 여기 옆에 있잖아. 이렇게 그 비옷 같은 걸로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그 비옷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삿갓은 알죠? 머리에 이렇게 쓰던 그 모자 같은 거 이런 거. 삿갓. 오케이? 뭘 나타내는 거야 이거 바로 결국? 이거요? 초록도롱이 푸른 삭갓. 자연. 자연이지 뭐 그것이 자연을 나타내는 거. 어기여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치니. 자 무슨 신상 나타나요? 성가. 그렇지 청각 나타나죠. 어기여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치니 세상에 옥당이 있다고. 자 옥당은 뭐냐면 이게 옛날 홍문관의 옛날 이름이에요. 홍문관의 어떤 옛날 이름이에요. 홍문관의 어떤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 결국 뭘 나타내는 거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홍문관 몰라요? 홍문관 상하는 사원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삼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주 중요했던 어떤 벼슬 이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벼슬 나오면 무조건 안 좋은 거라니까요. 벼슬 왜? 왜 부러워해요? 옥당이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요? 부러워한다는 거야 안 부러워한다는 거야? 안 그렇지 표현기법 뭐예요? 그렇지 서리법이지. 어찌 부러워하리요 물었으니까 서리법이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옥당. 땅이 정확히 뭐예요? 옥당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 사헌부 사관은 그 홍문관 그래가지고 옛날 그 삼사라고 그래가지고 과거 급제해가지고 있잖아. 그 출세 코스로 갔던 어떤 약간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뭐 국세청 아니면 무슨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거. 아주 높은 어떤 그 관리로 가기 위한 어떤 출세 코스 같은 거지. 안 좋은 건데 알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대통령 비서실 정도도 되겠다. 어쨌든 뭐 이렇게 대통령한테 쓴소리하는 청료직이라고 그러는데 간관이라고 그래요. 간관. 그러니까 임금한테 그 간할 수 있는 어떤 관리들이에요. 임금님 많이 되어옵니다. 이거 하는 거 알겠어요? 임금이 기분이 나빠도 얘네들을 죽이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바로 폭군 소리 듣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임금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막 하는 거야. 얘네들은 일단 지르고 보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막강한 거야 알겠어요? 그다음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서 이 고전 소설을 고전 문학을 진도를 많이 못 빼네. 이거 문제는 열심히 풀고 계시죠? 네. 질문 없어요? 이거는 괜찮아? 그렇다 치고 해야지 이것도 공방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할 수 없어서. 너는 책에도 아마 있을 것. 2학년 책에도. 공방이 뭐냐면 이게 이제 돈이에요. 돈이 바로 공방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이제 가전이라고 그러는데 조선이라는 고려시대 문학이잖아. 그래서 가짜로 전기문 만드는 거예요. 가전이라는 건 뭐냐면 가짜로 전기문을 만드는 건데 이거 뭐라고 그러면 이제 사물을 의인한다라고 그래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공방전하고 국순전인데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공방이 돈이에요.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해서 전기문을 쓰는 거예요. 전기문 알죠? 인물의 어떤 일생 같은 거. 근데 얘는 뭐의 일생을 쓰는 거야? 돈의 일생을 쓰는 거예요. money. 오케이? 구체적으로 하면 엽전 있잖아. 엽전. 그래서 가전이라고 그러는데 사물을 의인화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어떤 그 인물의 일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붙냐면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게 붙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말하자면 이제 전이라고 그래요. 전. 오케이? 이걸 이제 전이라고 그래요. 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돈을 의인하다 보니까 이게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상업을 중시하는 거 이걸 이제 비판하고요. 뭘 옹호해요? 중농주의를 옹호해요. 농업이 중요하다는 중농주의를 옹호하는 거래요. 돈은 안 좋은 거고 농업 그러니까 상업은 뭐라고요? 안 좋은 거고 농업은 뭐라고요?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빨리 20분 안에 읽으려나. 자, 공방의 자는 관지다. 자는 뭐냐면 이게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친한 사람들끼리 부르는 어떤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별명 같은 거지. 그래서 자는 뭐예요? 관지예요. 관지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뭐 꿰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 엽전 생각하면 그 가운데 뻥 뚫려 있잖아. 이렇게 꾸러미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관지, 꿰다. 공방이란 구멍이 모가 나게 뚫린 돈. 그렇죠. 엽전 알죠? 이거 구멍이 모가 나게 이렇게 뚫린 돈이 알겠어요? 요거 사물을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 그래서 요게 바로 공방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어때요? 겉으로는 둥글둥글하잖아. 겉으로는 약간 둥근데 근데 이제 속으로는 어때? 내 속은 모가 나 있잖아요. 일단 네모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원만한데 좀 부드러워요. 알겠어요? 이거 겉으로는 좀 부드러운데 속으로는 어때요? 좀 뭔가 애가 좀 뾰족하고 악랄하지. 오케이? 이게 돈의 뭐라고 그래 이거를? 이중성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의 이중성. 돈이 있으면 좋잖아. 근데 또 너무 많으면 뭐야?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잖아. 약간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구멍이 뭐가 나게 뚫린 돈. 이걸 뭐라고 그러나? 돈의 이중성이라는 말을 써요. 돈의 이중성. 그래서 돈의 꿰미를 뜻한다. 그의 조상은 일찍이 수양산 속에 숨어 살면서 수양산은 어디냐면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산 이름 말하는 거 알겠어요? 이게 중국 왕조에서 돈이 어떻게 쓰여왔나를 가지고 그 돈을 뭐로 만드는가? 사람처럼 지금 묘사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안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산에 숨어 살면서 아직 한 번도 세상에 나와서 쓰여진 일이 없었다. 이거는 옛날 고대 시대는 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는 처음 황제 시절에 조금 조정에 쓰였으나 이 황제가 누구냐면 중국에 뭐 한 3,000년 4,000년 전에 그 뭐 어떤 그 사람 이름이 알겠어요? 요때 그 좀 중국에 한 3,000년 4,000년 전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조정에 쓰였으나 워낙 성질이 굳어요. 원래 세상 일에는 그다지 세련되지 못했다. 어느 날 황제가 상공을 불러. 상공은 뭐냐면 이제 관상장이 말하는 거예요. 상공은 이제 관상쟁이. 관상 보는 사람 알죠? 관상 보는 관상쟁이를 불러서 글을 보였다. 상공은 한참 들여다보고 나서 말했다. 이는 사냐의 성질을 가져서 쓸만한 것이 못됩니다. 돈을 뭐로 만들어요? 구리로 만들잖아. 구리는 금속이잖아. 어디서 캐요? 산에서 캐죠. 그렇지. 광산에서 캐잖아. 그래서 사냐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사냐 사람인 이유는 뭐라고요? 구리를 어디서 캐요? 구리 광산에서 캐서 사냐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나 폐하께서 만일 만물을 좋아하는 풀무나 망치를 쳐서 풀무가 뭐냐면 그 대장간에서 있잖아. 그 막 바람 일으키는 거 그걸 풀무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뭘 만들어요? 돈을 만들지. 이게 금속을 이게 돈의 무슨 과정이에요? 만드는 과정, 주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돈의 주조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풀무나 망치를 써서 그 때를 긁어 빛이 나게 한다면 이게 이제 돈의 주조 과정이에요. 그 본래의 바탕이 차차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왕자는 뭐냐면 이제 왕의 자질을 가진 사람 뭐 이런 말입니다. 왕의 자질을 가진 사람은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왕의 자질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그릇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 사람을 저 쓸모없는 완고한 구리새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자, 구리하고 돈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구리에서 돈을 만들었지만
돈을 구리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당연하지. 돈이 비싸, 구리가 비싸. 돈이 비싸지. 근데 요즘은 뒤집어졌잖아. 그래 옛날 10원짜리 보면은 이만하잖아. 그게 요즘은 요만해. 알죠? 10원짜리. 그 10원짜리가 구리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 누리끼리 한 거 있잖아. 100원짜리는 아마 스테인레스 합금일 거고 500원짜리도 스테인레스 합금일 거고 1000원부터는 지폐잖아. 근데 이게 옛날 그 상평통보 이런 거 옛날 구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보다 뭐가 더 지금은 구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10원을 이렇게 작게 만들잖아. 그게 왜 그런 거야? 그 구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중국 놈들이 하도 구리를 갖다 써갖고 옛날에 구리가 되게 좀 흔한 약간 그랬거든. 우리나라는 뭐 구리가 흔한 나라는 아니지. 왜냐면 우리는 이제 구리를 대부분 수입해다 썼거든. 우리나라는 그래서 화폐 경제가 일찍 좀 발달하지 못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맨날 그 거래할 때 우리는 뭘 썼어요? 돈을 못 썼다니까. 조선시대 때는 화폐를 거의 못 썼다니까. 그렇지. 곡식으로 바꿔먹고 뭐 그랬지. 그래서 여기 어디니? 구리새와 벗겨 버리지 마옵시오. 맛이 없어서 이리하여 공방은 차츰 그 이름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그 이름이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돈의 유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일시 난리를 피하여 강가에 있는 숲 굽는 거리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오래 살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천은, 자 여기 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기 그 화폐의 이름이에요. 이게 셈천자 맞죠? 이게 주나라 때 화폐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거기 나와 있듯이 주나라 때 화폐의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의 아버지 천은 주나라의 대제로서, 대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큰 재상 뭐 이런 말이 알겠어요? 높은 재상으로서, 재상 알죠? 관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거 재상. 오케이? 몰랐어요. 그냥 높은 벼슬을 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야. 대제라는 건 높은 벼슬을 했는데 나라의 세금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고 있었고, 천이란 화천을 말한다. 그러니까 천이 바로 화천, 바로 이 주나라 화폐 이름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공방은 생김새가 밖은 둥글고 구멍은 모나게 뚫렸다. 아까 얘기했죠. 밖은 둥글고 구멍은 어떻게 뚫렸어요? 모나게 뚫렸어요. 알겠어요? 그는 때에 따라서 변통을 잘한다. 한 번은 한나라의 벼슬하여 홍역영이 되었다. 자, 한나라 때 뭐로 많이 썼다는 거야? 화폐를 많이 썼다는 거야. 알겠어요? 중국 한나라 때. 중국 왕조의 순서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알겠어요? 어느 정도는. 그때 오왕비가, 자, 오왕비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진짜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구리광산 만들고 뭐 화폐 주조하고 뭐 그랬던 왕 이름입니다. 화폐 주조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참혹하고 막 남용하고 뭐 이런 거예요. 참혹하고 뭐 남용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제 이 글의 글쓴이가 봤을 때는 얘가 좋은 놈이 나쁜 거야?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이 사람 그 참남하라는 말에서 이걸 이제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참혹하고 막 남용하고 뭐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남하여 나라의 권리를 혼자서 도맡아 부렸다. 방은 여기에 붙어서, 자, 방이 누구예요? 방이 공방이잖아. 공방. 공짜, 공에서 방자, 공 뺀 거야. 알겠어요? 방이 바로 누구야? 돈이야. 돈. 공방. 오케이? 방은 여기에 붙어서, 여기는 바로 누구예요? 오왕비하고 친하게 지냈겠지. 그래서 방은 여기에 붙어서 많은 이익을 보았다. 오케이?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 다음 무제 때는 온천하의 경제가 말이 아니었다. 무제는 이게 이제 한나라 때 왕 이름이거든. 알겠어요? 한나라 무제를 말하는 건데, 나라 안의 창고가 온통 비어있다. 임금은 이를 보고 몹시 걱정했다. 방을 불러 벼슬을 시키고 부민후로 삼아. 부민후는 뭐예요? 백성을 부강하게 하는 후작 뭐 이런 뜻이에요. 백성을 부강하게 하는 어떤 뭐 왕, 뭐
후가 이제 왕 뭐 대충 이러지. 왕은 좀 그렇고요. 아니 왕은 너무 많이 갖고 뭐 벼슬 뭐 대충 이 정도 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부민후로 삼아서 그의 무리인 염철승 근과 함께 자 염철승 근이 나왔는데요. 염철승 근이 나왔어요. 이게 염이 뭐냐면 이제 소금이고요. 그럼 철은 이제 뭐예요? 요거는 이제 진짜 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뭘 나타내냐면 염철승 금이라는 건 옛날도 그렇고 지금은 하긴 소금하고 철은 지금은 아니죠. 근데 지금도 돈을 개인이 못 찍어내잖아. 근데 옛날에는 소금과 철을 뭐 한 거야? 국가가 전매한 거야. 돈은 당연히 국가가 관리한 거야. 알겠어요? 그걸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소금과 철의 어떤 국가가 전매하는 전적으로 관리하는 거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소금하고 철 같은 거 하면 목자를 죽어요. 알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철승 금과 함께 조정에 있게 한 겁니다. 알겠어요? 소금과 철을 의인화한 거예요. 돈, 소금, 철은 무슨 사업이라고요? 국가 사업이라고요. 이해되죠? 네. 이때 그는 방을 보고 항상 형이라고 했어요. 자, 근이 방을 보고 형이라고 했대요. 누가 힘이 더 세? 소금하고 철이 힘이 세요? 돈이 힘이 세요? 그렇지. 근이 방 보고 형이라고 했다라는 건 돈의 힘이 소금하고 철보다 어떻다? 셌다.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 알겠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방은 성질이 욕심이 많고 비루하고 염치가 없었다. 자, 돈에 대해서 이 사람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계속 얘기하지만 부정적이지. 성질이 욕심이 많고 비루하고 염치가 없었대잖아. 방이.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뭘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상업 중심의 뭐 어떤 그러니까 경제 뭐 이렇게 돈 이런 거 유통 이런 거 비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재물을 맡아서 처리하게 되었다. 그는 돈의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다는 법을 좋아하여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백성으로 더불어 한 푼 한 리의 이익이라도 다투고 한편 모든 물건의 값을 낮추어 곡식을 몹시 천한전제로 만들고 백성들이 자기들의 본업인 농업을 버리고 사농공상 알죠? 이거 이제 조선시대 때 신문에 보면 사는 뭐예요? 선비고요. 농은 농부고요. 그 다음에 공은 뭐예요? 당연히 기술자겠죠. 상은 상인이에요. 누가 제일 신분이 낮아요? 4명 중에? 상인이 신분이 제일 낮아요. 아니 물론 이 밑으로는 이제 노비하고 천민이 있는데 양인들 중에서는 얘네들이 제일 천하게 취급받았다고. 상인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농공상 중에 맨 끝인 장사에 종사하게해서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업이 발달하면 뭐가 쇠퇴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농업이 쇠퇴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알겠어요? 이것을 보고 간관들이 나왔네요. 간관 바로 뭐예요? 왕에게 어떤 간언하는 관리들이에요. 왕에게 간언. 아까 얘기했잖아. 간관, 홍문관 아까 그 옥당 나왔잖아. 얘네가 바로 간관이. 알겠어요? 그래서 왕에게 간언하는 어떤 관리들이 당연히 이제 왕한테 이제 뭐라고 하겠어? 방을 쫓아내라고 하겠지. 공방 꺼지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간관들이 상소를 하여 이것이 잘못이라고 간했다. 하지만 임금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건 왕이 뭘 중시했다는 거야? 중庸중상주의. 그렇지. 중상주의를 했다는 거지. 방은 또 권세 있고 귀한 사람을 몹시 재치 있게 잘 섬겼다. 그래서 권력과 뭐 하고 있어요? 돈의 어떤 결탁이 일어나는 거 알겠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지?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정경유착 뭐 이런 말 쓰지. 정치하고 결합하는 거구나. 돈하고 권력하고 오케이? 맞네. 정치와 어떤 정경유착이. 알겠어요? 권력이 있으면 어디 뭐가 나타나? 거기에는 당연히 돈이 나타나는 거 알겠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항상 돈이 따라붙지.
그래서 권세 있고 귀한 사람을 몹시 재치 있게 잘생겼다. 그들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자기도 권세를 부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등에 업고 벼슬을 팔았어요.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매관, 매직이라는 말을 쓰죠. 벼슬을 팔아요. 자, 벼슬을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매관 매직을 하고요. 승진시키고 갈아치우는 것마저도 모두 방의 손에 매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한다 하는 공경들까지도. 자, 공경은 뭐예요? 공경은 이제 높은 어떤 관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관대작이라고 그러는데 높은 관리들까지 누구 눈치를 슬슬 봐요? 공경들까지 모두들 절개를 굽혀 섬기게 됐대요. 누구를? 그치, 돈을. 그러니까 높은 관리들도 돈 앞에서 뭐 어떻게 해요? 쩔쩔맸다 이런 거지. 관리들이 돈 앞에서 쩔쩔매면 원래 안 되지. 관리들은 돈에 초연해야 되잖아. 이익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 그러라고 관리를 시키는 거잖아.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근데 관리들이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관리들이 지금 이익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디까지 했니? 그는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뇌물을 수없이 받아서 뇌물의 목록을 적은 문서와 증서가 산처럼 쌓여서 그 수를 셀 수 없이 되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데 잘나거나 못나는 것을 관계하지 않는다. 자,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잘 못하는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잘나거나 못난 걸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건 약간 속물적인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돈만 많으면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훌륭하거나 안 훌륭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은, 이 방은 무조건 뭐만 많으면 돼? 돈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디귿은 긍정적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쓴 거예요. 아무리 시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졌다면 모두 함께 살기여 상통한다. 상통, 서로 통하는 거겠죠. 때로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나쁜 소년들과도 어울려 바둑도 두고 투전도 합니다. 자, 바둑하고 투전하는 거 뭐예요?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바둑이 도박이냐고. 옛날엔 도박한 거야. 알겠어요? 그 도박도 하고 이렇게 남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말했다. 공방의 한마디 말이 황금 백금만 못하지 않다. 돈의 힘이 어떻다? 세다. 그렇지. 원제가 왕위에 올랐다. 공우가 글을 올려 말한다. 이 사람도 이제 실존인물이에요. 공우라는 사람도. 공우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이제 실존인물인데 중국 한나라 때 그 돈의 폐단을 지적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할게요. 한 페이지만. 어차피 끊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공우가 글을 올려 말한다. 공방이 어려운 지책을 오랫동안 맡아보는 사이 그는 농사가 국가의 근본임을 알지 못하고. 자, 농사가 국가의 근본이라 무슨 주의? 아까 있잖아. 중농주의. 중농주의를 모르고 오직 장사꾼들의 이익만을 두호해 주어서. 두호는 뭐예요? 두둔하고 보호해 주어서 뭐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두호, 두둔하고 보호해 주어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쳐서 국가나 민간 할 것 없이 모두 공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뇌물이 성행하고 청탁하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온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뭐 돈과 벼슬을 얻으면 타락한다 이런 뜻이 알겠어요? 몰라도 돼요. 이거는 어쨌든 돈과 벼슬을 얻으면 타락한다. 이게 이제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온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한 것은 주역에 있는 분명한 경계입니다. 청컨대 글을 파면하셔서. 그렇죠. 글을 파면하라는 건 결국 뭐를 쓰지 말자는 거야? 돈을 쓰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돈의 폐단을 지적하는 사람이 알겠어요? 모든 욕심 많고 비루한 자들을 징계하옵소서. 그때 정권을 잡은 자 중에는 공량의 학문을 얻어서. 자, 공량의 학문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곡식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슨 주의? 중농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중농주의적인 어떤 학문을 쌓아서 정계에 진출한 자가 있었다. 그는 군자를 맡은 장군. 자, 군자는 뭐예요? 군대의 자금이죠. 군대의 어떤 자금을 맡은 장군으로서 변방을 막는 방책을 세우랬다. 이때 방해하는 일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위해서 조언했다. 임금은 이들의 말을 들어서 마침내 방은 조정에서 쫓겨나는 몸이 되었다. 그래서 화폐를 안 쓰게 된 거예요. 오케이? 중요한 부분 줄거리. 남송 때 공방은 소식에 의하여 다시 배척됐고. 자, 소식은 요것도 이제 사람 이름인데요. 송나라 때 관리 이름이에요. 오케이? 소동파라고 그래가지고 적벽부 쓴 사람인데 송나라 때 그 관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소식에 의하여 다시 배척되었고 공바형의 아들은 경박하여 세상의 욕을 먹었고 뒤에 수용령이 되었으나 작물죄가 드러나 사형당하였다. 자, 사신은 말한다. 자, 여기서 사신은 바로 누가 돼요? 사신은 바로 이제 작가 자신이 된다. 이게 작가예요. 작가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어떤 평가가 나타나는 거지. 사신은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신은 원래 이제 역사를 쓰는 신하인데 작가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평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케이? 남의 신하가 된 몸으로서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만을 주는 자를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랴. 방이 올바른 법과 좋은 주민을 만나서 정신을 집중시켜 자기를 알아주어서 나라의 은혜를 적지 않게 입었었다. 그러려면 의당 국가를 위하여 이익을 일으켜주고 해를 덜어주어서 임금의 은혜로운 대우에 보답했어야 했다. 그런데 도리어 비를 도와서 아까 했죠. 비는 바로 누구였어요? 오왕 비를 말하는 거였잖아. 앞에 이제 그 오왕 비를 도와서 나라의 권세를 한 몸에 독차지해가지고 심지어 서서히 당을 만들기까지 했으니 이것은 충신이 경계밖의 사각임이 없어야 한다는 말에 어긋나는 것이다. 방이 죽자 그 남은 무리들은 다시 남성에 쓰여졌다. 집정한 권신들, 권신은 뭐예요? 권력 있는 신하지. 권력 있는 신하, 권세 있는 신하들 말하는 거 알겠어요? 권력 있는 신하들에게 붙어서 그들은 도리어 정당한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는 저 명명한 가운데, 명명하다라는 건 뭐냐면 약간 으슥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으슥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만일 원제가 일찍부터 공우가 한 말을 받아들여서 아까 나왔잖아. 공우가 뭐였어요? 돈의 폐단을 지적했잖아.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일조는 뭐야? 하루아침에 뭐 이런 말이죠. 하루아침에 일조에 한 번에 뭐 이런 말입니다. 일조에 하루아침에 한 번에 모두 없애버렸던들 이 같은 호환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이들을 억제하기만 해서 마침내 후세에 폐단을 남기고 말았다. 그러나 대체 실행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언제나 미덥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굴 비판하고 있다고 계속? 방 바로 돈을 비판합니다. 알겠어요? 네. 자, 이런 소설을 무슨 소설이라고 그런다고요? 가전체 소설이라고 그래요. 가짜로 전기문 만드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요거 돈하고요. 바로 뒷페이지 넘어가면 뭐 나오냐면은 저기 국선생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뒷페이지 넘어가면 72쪽에 국선생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 국이 뭐냐면 이게 누룩국자 술을 의인화한 거예요. 알겠어요? 술은 좋겠어 나쁘겠어 옛날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돈은 나쁘다라고 비판받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면 과제물 아까 얘기했죠? 24년 3월 거 풀어오시고요. 수고하셨어요.